네, 안녕하세요. 푸르른 청담 사주 담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4년 갑진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신수하면서 월 영상 올리면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걸 좀 묶어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좀 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좀 각인을 시키려고 그런 것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설명드리는데, 갑진년이란 이런 운이 오잖아요. 이 갑진이라는 글자, 이 오행을 나도 너도 모든 사람이 다 쓰고 시 공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갑목이나 진토가 없더라도 이 운이 오면 갑목이라는 글자를 써야 하는 거예요. 진토라는 글자를 써야 하는 거고요. 네, 예시를 하나 들게요. 개수일간이에요. 그리고 운에서 갑진년이란 운이 왔으니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상관, 정관이죠. 일간만 본다고 하면 갑진이란 상관과 정관이라는 그런 속성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갑목이란 상관 자체가 없던 분들은 이런 상관적인 작용을 그동안 못 쓰셨잖아요. 운에 와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 갑자월부터 12월 갑자월부터 이 없던 명들은 갑자기 내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관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른 개수분들은 지난달부터 갑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트러블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상관, 갑목이라는 그 글자를 쓰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좋게 작용한다는 표현력이 강해진다든지 뭔가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나쁘게 작용한다고 하면 주변인들하고 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좀 말실수를 한다든지 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운의 작용이에요. 일단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린다면, 갑진년 일간 운세를 할 때 개일주가 이제 상관, 정관이잖아요. 상관, 경관. 그러니까 일주만 이렇게 본다면 상관, 경관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상관, 경관이 일어난다는 거는 관제 구설, 무슨 십이수라든지 이런 게 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주 팔자니까 사주가 8자고요. 대운이 2자 있잖아요. 총 10자예요. 근데 이것만 안 보고 이거 일주만 생각한다면 상관, 경관에서 그 갑진년은 굉장히 좋지 않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대입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이 병인월이라고 하면 여기고 상관, 여기가 정제잖아요. 상관 생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 앞에 있는 이런 상관, 경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것만 얘기하면 상관, 경관인데 월주가 병인 월로 되어 있다면 상관, 경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오히려 갑진년 운 자체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항상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주만 가지고 이렇게 희기를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전체적인 걸 다 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개해 일주는 좀 불리한데 월주가 병인이면 상관, 생재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제가 말했죠. 화가 중요하다고. 목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주가 개해 일주인데 월이 병인으로 되어 있다면 조금 좋다. 또 나머지 대운이라든지 시나 연이나 이것도 봐야겠지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경관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갑진년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랑 보는 거랑 다른 글자랑 같이 있는 거랑 내용 희기가 좀 다르죠. 네, 일단 바로 주의사항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 기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개묘년부터 기후, 날씨 이런 걸 좀 블로그에 막 올리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올해가 이제 갑진년 같은 경우도 조금 보면서 느꼈던 거는, 갑진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든 가뭄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걸 가장 중요시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대지진. 그쵸?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번에 좀 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리학이 좀 계절학이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날씨 같은 것도 뭐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갑진년이 오기 전에 갑진년의 그 오행, 그런 물상적인 작용을 본다면 기후적으로는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월 1일에 벌써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네. 아직 갑진년이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는 시작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큰 지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그런 것도 예측을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게 틀려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대피 방법 뭐 이런 거 대피소라든지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한 몇 년 전에 그 포항 지진이 크게 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인지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갑진년은 구체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면 결과나 마무리가 뚜렷하지 않는다. 네, 이게 뭐냐면 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완성을 한다는 거는 뭔가 시작하고 일을 하고 끝내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집을 좀 그려봤고요. 여기가 회사, 학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회사나 학교 가가지고 어떤 거를 배우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회사랑 학교에서 내가 했던 거를 했던 거를 끝내놓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완성된 거예요. 마무리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진년이라는 오행이나 글자를 본다고 하면, 이 글자만 본다고 하면 그냥 하고 있는 중, 진행 중, 이 작용뿐이 못해요. 뭔가 학교에서 회사에서 진행하고 가고 있고 하는 중인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마무리가 어려운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인 자체는 결과가 모호하기 때문에 뭔가 좀 끝내놓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시도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포기하다든지 안 한다든지 회피하다든지 그만둔다든지 이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갑진년이는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이나 글자 자체가 마무리나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건 씨앗을 뿌리고 모를 심고 그걸 어느 정도 키워내는 작용만을 하는 거지, 쌀이 자라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게 결과로 나오는 해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결과만 이게 집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운일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기 어려운 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갑진년은 마무리가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화가 있더라도 목생화, 화생토로 끝나는 거예요. 토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토라는 거는 임시적인 거거든요. 그냥 임시 상태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되는 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에 의의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수의 문제. 제가 개묘년 때도 수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하나 꼬여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진년도 그런 습의 작용이 있습니다. 진해헌진도 나오고 진진자영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또 습의 작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려는 거에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울축월이죠. 제가 울축월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울축월 돼가지고 갑자기 공부가 안 된다든지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생각이 많아진다든지 거기 습에 대한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습에 대해서 좀 계묘년의 습과 그 갑진년의 습의 그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계묘년은 따진다. 갑진년은 따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묘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습의 작용이 일어날 좀 그런 문제들이 디테일하게 좀 일어나고 나한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갑진년은 굉장히 이제 구체화가 덜 됐기 때문에 습이 일어났더라도 그걸 이렇게 내가 꼬였구나 하는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알려지게 된다면 크게 문제가 나죠. 좀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더라도 조금 빠져서 피고요.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피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모호해요. 양다리, 문어다리가 갑진년에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진년 같은 경우는 그런 습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불법을 편법을 저질러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의 이제 진토가 습이잖아요. 습인데 이거는 변화도 되지만 변질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작용에는 연결되어 있으면 질병과 연관이 있다. 새로운 질병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무슨 다른 질병이라든지 그런 게 좀 유행하거나 생길 수가 있는 운이에요. 진토는 습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기 좋다. 이게 안 좋게 작용한다면 음식물이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질환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부 질환, 그러니까 아토피라든지 먼지 알레르기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음식 먹는 거 알레르기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요. 피부 질환, 알레르기, 아토피, 식중독, 그리고 성병 등등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진토라는 게 그런 부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피부 질환, 알레르기, 아토피, 식중독, 성병 등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12년 전에 임진년이었죠. 그때 제가 피부병이 크게 사람들 또 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 피부를 보면 여기저기 다 파져 있어요. 그때 피부 질환 때문에 진토는 이런 좀 질병이랑 좀 많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감염 잘 되는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갑진년의 주요 이벤트는 여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4월 달에 총선이라는 게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언론이라든지 언론이 아닌 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들인데 총선 전이랑 총선 이후는 완전 다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진년 운 자체로 보더라도 여름에 좀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작용을 많이 좀 마무리해 두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뭔가 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거를 최대한 좀 일으키지 않게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름을 얘기를 하냐면 흔히 이제 갑진년에 이제 음에서 이제 양으로 이제 전환되는 여름 자체가 양으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뀔 때 항상 뭔가 내가 할 때 조용하게 바뀌는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여름을 좀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진달부터 조금 올해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많이 좀 대비하시면 좀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올해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최대한 좀 짧게 추려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도 눈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